그래서 일단 이따가 그 부가가치세 나머지 쪽지 시험 볼 거죠. 그거 잘 기억 좀 해주시고요. 그래서 9번부터 15번까지 일단 같이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암기는 계속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9번 보시면 제조간접비 배분 방법 중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죠. 거기에다 밑줄 치세요.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 이거 외운 적이 있었죠. 보조부문 배부 방법이라고 해서 세 가지 외운 적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배부법, 단계 배부법, 상호 배부법. 그래서 정답은 2번이세요. 간접 배분법은 없어요. 그 다음에 직접 배분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직접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수수 관계가 중요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단계는 배부 순서를 정해라. 직접 배부와 상호 배부의 절충 단계. 그 다음에 상호는 가장 정확, 계산은 복잡. 그 다음에 10번. 제조원가 명세서에다가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로운 개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고요. 그냥 계속 문제 나올 때마다 정리를 계속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이론이라는 건 정리 싸움이라. 그래서 보시면 우리 제공품 제조 원가 명세서. 그래서 기초 제공품,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제조 간접비.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정답은 2번이세요. 왜냐면 여기 보시면은 재료비, 노무비, 그 다음에 제조간접비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 1번이 틀린 이유는 재료비와 간접비는 아니에요. 그 다음에 3번이 틀린 이유는 변동비, 4번이 틀린 이유는 고정비하고 변동비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11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여기 11번 보시면은요, 뒷페이지 넘겨보세요. 뒷페이지 위에 보시면 총이라고 있을 겁니다. 요거 되게 중요해요. T자를 또 그릴 건데요. 요게 뭐가 중요하냐면 총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가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총 나왔잖아요. 총 나오면은 짧은 거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조원가 명세서, 기초 제공품, 단기, 총, 제조원가. 그 다음에 단기 제품 제조원가, 기말 제공품. 그리고 지금 이 문제는 저겁니다. 뭐냐면은 응용 문제예요. 그래서 응용 문제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래서 다시 앞 페이지로 오시면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십시오. 기말 재고액이 기초 재고액보다 증가하였다면 요 말뜻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맞추시려면 T자 T자 그릴 줄 아셔야 되고 거기에 있는 첫 번째 문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기초보다 기말이 크다는 얘기예요. 증가했으니까. 그래 기초에다 빵. 그 다음에 뭐 기말에다가 10. 그 다음에 단기 제품에다가 40. 그 다음에 우리 이거는 꼭 기억하시라고 했습니다.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된다고요? 같아야 된다. 이렇게 숫자로 쓰는 이유는 뭐냐면은요,
숫자로 쓰면은 누가 큰지 누가 작은지 구별하기가 어때요? 수월하죠. 그래서 숫자로 쓴 거지 딴 거 없습니다. 그래서 총이 제조원가보다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에요. 정답은 3번인데 3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한테 지금 현재 중요한 거는 총 나오면은 요거 그리셔야 돼요. 짧은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응용 문제입니다. 그래서 거기 지문에 있는 것처럼 기초보다 기말이 크다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요거 종종 출제돼요. 한 2년에 한 번 정도. 한 10회당 한 번? 한 2, 3년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내시더라고요. 12번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제조원가. 그래서 우리 제조라는 거는 공장과 관련된 겁니다. 어디와 관련된 거예요? 공장.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재료비는 공장과 관련된 거죠. 그래서 재료비 얼마 있었어요? 10만. 그 다음에 공장보험료 2만원. 그 다음에 영업사원 급료는 아니고 그 다음에 제조, 외주, 가공비, 제조하고 관련 있는 거죠. 얼마요? 13,000원. 그 다음에 본사 건물 아니고 공장장 급료 맞죠? 얼마 있었어요? 10,000원. 그래서 결론은 얼마가 되냐면 143,3,000원. 정답은 몇 번이요? 1번. 그리고 지금은 정답에다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지금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답이 몇 번이냐가 아니고 내가 이걸 맞췄으면 알고 맞췄냐, 틀렸으면은 뭐를 아직 이해 못했느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 저희는. 그래서 13번은 원가 흐름이래요. 그래서 우리 재료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 제공품의 뜻은 미완성품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제공품을 뭐 시키죠? 완성시키죠. 완성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제품. 그 다음에 요걸 팔면은 매출 원가.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순서는 재료가 들어가서 물건을 만들고 이게 완성되면은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거. 그 부분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14번.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과세. 그래서 오늘 쪽지 시험 볼 것 중에 요거 있었습니다. 간이과세자라고. 그래서 간이과세자는 개인만 가능하고 직전 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미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2번. 그 다음에 직전 연도 공급 대가가 4,800만원이 안 되면 영수증 발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4,800만원이 안 되면 뭐 한다고요? 납부 면책.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번에 보시면 세금계산서 발행할 수 있어요. 근데 기준 금액은 얼마라고요? 4,800. 그래서 4,800보다 작으면 영수증 발행하는 거고요. 4,800보다 크면 뭐 발행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그것도 좀 잘 봐두세요. 그 다음에 15번은 상식으로 푸는 겁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 정정. 그래서 우리가 정정을 다른 말로 수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고치지 않는 거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상호 변경. 우리 회사 이름 바꾸면 냅둬야 돼요? 고쳐야 돼요? 당연히 고쳐야 되죠? 그래서 1번은 정정사항이 맞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사업장 주소 이전. 우리 이사 가면은 집 주소 고쳐야 되죠? 그래서 맞고. 사업 종류의 변경. 요게 무슨 뜻이냐면은요, 저거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 종류의 변경은 내가 만약에 처음에는 컴퓨터를 팔았어요. 그러다가 가구도 같이 팔고 싶네. 그러면은 사업 종류를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아요. 정답은 4번입니다. 폐업하게 되면 이 사업자 등록증은 남아있을까요? 없어질까요? 없어지겠죠. 이제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이런 문제는 상식으로 푸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 있는 문제세요. 그 다음에 16번부터 30번까지 요게 한 횟수거든요.
시간은 33분까지 드릴 테니까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실 때 첫째도 둘째도 정리해요. 그래서 16번 보시면 거기 대차대조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대차대조표라고 안 하고 재무상태표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요 두 가지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같이 보시면 첫 번째로 둘 다 총금액으로 써요. 근데 자본만 상계 처리합니다. 원칙은. 그래서 손익계산서도 총액주의, 그래서 총금액으로 적어라 라고 되어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보시면 재무상태표는 표니까 구분해서 뭐해라, 표시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구분해서 계산해라. 그 다음에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금화가 무한 순서요, 빠른 순서. 그래서 유동성 배열법.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비용은 무슨 주의라고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우리 나눌 때 몇 년 기준으로 나눈다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1년 기준으로 나누죠. 그래서 유동이냐 비유동이냐.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세요. 그 다음에 잉여금이라고 있습니다. 남은 걸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잉여금은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적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 자본잉여금, 두 번째로 이익잉여금 이렇게 나누어 지세요.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돈 써야 된다.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짜는 쓰지 말아라. 그래서 가계정 표시 금지.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가계정은 현금과 부족, 가지급금, 가수금 있었죠. 그래서 현금과 부족은 현금 들어갔으니까 자산, 가지급금은 돈 줬는데 어디 쓸지 모르는데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 가수금은 돈 받았는데 다시 돌려줘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뭐요? 부채.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특정 수역의 이연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에 17번은 답 먼저 적고 나서 부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냐면은요, 4번의 정률법이에요. 그래서 왜 그런지는 설명을 다 드릴 겁니다. 그래서 왜 4번이냐면은요, 우리 정액법은 뜻이 이렇게 된다 그랬잖아요. 초기가 아니고 매년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일정하다. 그 다음에 정률법이라고 있어요. 얘는 초기에 감가상각비가 어떻다? 크다. 그래서 가면 갈수록 줄어듭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수익비용 대응의 관점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수익비용 대응이 뭐냐면 수익이 많으면 모두 많아야 돼요. 비용도 많아야 되고 수익이 적으면 모두 적어야 돼요. 비용도 적어야 된다. 그거를 일명 수익비용 대응이라고 하는데 왜 정답이 4번이 되냐면은요. 우리 그 대표적인 정률법이 기계 관련된 거거든요. 기계. 그래서 만약에 기계장치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만약에 기계장치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기계장치. 그러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계라는 건 처음에는 일을 잘해요. 새 거니까. 근데 쓰면 쓸수록 일을 잘 못하죠. 그래서 집에서도 보면은 대부분 전자제품 같은 거 살 때 새 거로 살려고 그래요? 중고로 살려고 그래요? 돈이 어느 정도 있으면 새 거로 살려고 하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새 거가 일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잔고장이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면은 새 거를 사게 되면은 초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왜냐면 돈 나가는 게 적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돈을 많이 버는 대신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많이 사용했으니까 가치도 올라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쓰면 쓸수록 고장날 확률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수익비용 대응에, 그러니까 돈을 많이 벌면
비용도 같이 커야 되거든요. 그 대신 돈을 조금 벌면 비용도 같이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방식에 가장 맞는 건 무슨 법이에요? 4번에 있는 정률법. 그 다음에 18번은 요거 꼭 알고 계세요. 요런 거 물어보면 일단 푸는 방법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외워서 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익 잉여금에는 이익 준비금이랑 끝에가 뭘로 끝난다고요? 적립금. 그래서 이익 준비금의 정의는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그 다음에 자본금의 2분의 1까지. 그리고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정답은 1번. 요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이렇게 푸셔도 돼요. 어떻게 푸시냐면은 일단 제가 여기 프로그램 있었죠. 우리 프로그램 그때 3300으로 프로그램 설치한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3300 들어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기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가셔서 뭐를 치시라고요? 컨트롤 F. 그 다음에 1번에 보시면 주식 발행 초과금 쳤더니 무슨 잉여금이라고 바로 나오세요? 자본 잉여금이라고 바로 나오죠. 요러면 또 지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보여드린 것처럼 어떻게 푸는 방법이 있다고요? 외워서. 그래서 그 둘 중에 하나라도 꼭 할 줄 아셔야 된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저기 17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17번이 아니고 18번. 네, 18번까지 했구나. 19번. 19번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얘 왜 이래? 부채성 충당금. 그래서 부채라는 게 돈을 뭐 하는 거죠?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그냥 이렇게 치세요. 여기 가셔서 컨트롤 F로 하세요. 그러면 정답은 4번 나와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1번하고 2번은 프로그램에 없어요. 그래서 1번하고 2번은 프로그램에 뭐하다고요? 없다라는 거.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처리하시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래서 대손충당금은 자산의 차감 계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감이라는 게 뭐 하시는 거예요? 빼는 거. 그래서 여기 프로그램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대손충당금 있죠. 대손충당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차감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 보이세요 옆에? 그래서 부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자산에서 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20번. 우리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라고 첫날인가 잠깐 설명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뭐 더하기 뭐요? 부채 더하기 자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산이 700만 원이 되려면 얼마에다가 30 더해야 되죠? 670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47만 원에 72만 원을 더하면 119만 원. 그래서 몇 번 나오세요? 2번 나옵니다. 670에 119. 그 다음에 21번은 저쪽에다가 밑줄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유가증권. 그래서 보시면 우리 유가증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지분증권하고 무슨 증권이요? 채무증권.
그래서 지분증권은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그 다음에 채무는 단기 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 증권 이렇게 나누어 지세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당좌자산이잖아요. 당좌자산은 1년 이내예요. 몇 년 이내라고요? 1년 이내. 그래서 저기에서 정답은 일단 4번입니다. 그래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리면 첫 번째 보시면은요.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어디에다 밑줄 치시냐면은 저기 시장성. 시장성 있는 주식은 단기 매매증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성이 없다라고 나오면 매도 가능 증권이에요. 요거 은근 지문에 잘 나옵니다. 시장성이 있느냐 없느냐 요거 구별할 줄 아셔야 되세요. 그래서 있다 그랬으니까 단기 매매 증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2번 단기적 자금 운용 목적 맞아요. 그 다음에 일시도 맞아요. 왜냐면 일시면은 몇 년 이내라고 보는 거예요. 1년 이내. 그래서 정답은 4번의 특수관계자. 그래서 특수관계자가 발행한 주식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는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에요. 왜냐면 이 특수관계자가 이분들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친인척. 그래서 친인척들이 회사 보면은 대기업 같은 경우에도 자기들만 갖고 있지 않고 친인척들도 같이 갖고 있죠. 근데 왜 그러냐면은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이유는 지배 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 뭐 하려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배하려고. 그 다음에 22번 요거 나오면 그냥 여기 가서 컨트롤 F로 찾으세요. 여기에서 컨트롤 F. 정답은 3번이에요.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치시면 여기에 나와요. 기타 포괄.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라고요? 3번. 그리고 요거 되게 잘 나옵니다.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얘는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라 그래서 얘는 자본이에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23번. 재료 K의 장부상 재고 수량은 100개인데 실질 재고 수량이 몇 개가 됐죠? 80개. 그래서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감모 손실. 우리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라고 있는데 감모의 뜻은 무슨 부족이라 그랬어요? 수량 부족. 그래서 수량 부족이 감모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되는 게 정상적하고 비정상적이 있었어요. 우리 외울 때. 그래서 정상적일 때는 매출원가에 가산하고 회계 처리하지 마. 비정상적일 땐 영업의 비용 처리하고 회계 처리해.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100개에서 80개 됐으면 20개 없어졌죠? 그 다음에 원래 얼마짜리였어요? 20원. 그래서 정답은 1번에 400원. 요게 재료 감모 손실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기 20원짜리가 18원 된 거 있죠? 그거는 요렇게 구하는 거예요. 이제 남은 게 80개인데 20원짜리가 얼마가 됐다고요? 18원이 됐어요. 얼마 줄어들었죠? 2원. 그러면 요건 160원 나와요. 이거는 뭐냐면 평가 손실이에요.
이건 말뜻을 이해해야 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감모라는 건 수량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 처리하는 게 감모고요. 금액이 떨어진 거, 금액 갖고 하는 거는 평가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평가가 나오면 아, 이거는 금액 맞추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 그 다음에 24번은 저기에다 빛을 치세요. 공통. 그 다음에 합리적인 배부 기준. 우리가 나누는 걸 배부라고 합니다. 또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을 해요. 배부 또는 배분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나눠주는 거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세요. 배부, 배분. 그 다음에 25번 보시면 특정 제품을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주문 생산. 이거 잘 나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개별 원가 계산은 비싼 거 만들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싼 거 만들 때. 그래서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 그 다음에 종합은 소품종, 대량 생산, 작업 지시서, 제조 지시서, 작업 원가표. 그 다음에 공정하고 완성품 환산량.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의 배부가 뭐하다?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다고요? 기말 제공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문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여기 주문이니까 무슨 원가 계산이요? 개별. 그래서 정답은 3번. 그 다음에 26번은 저기에다 밑줄 쳐주세요. 재료비, 직접 재료비. 그래서 보시면 우리 외운 거에 이거 있었잖아요. 제공품에 기초 제공품, 그 다음에 여기 무슨 재료비요? 직접 재료비. 거기 보시면 직접 재료비 얼마래요? 20만원. 제가 이거 T자 가지고 분계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요. 여기 위에 보시면 무슨 품이라고 있죠? 현재? 제공품이라고 있죠. 얘를 이렇게 끌어다가 여기에다가 붙이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분계를 하나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끌고 오면은 제공품이 차변에 옵니다. 왼쪽에. 그래서 제공품, 차변, 재료비 어느 변이요? 대변. 그래서 몇 번이요? 3번. 근데 요즘엔 이런 문제는 과거보다는 좀 덜 내고 있는 추세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이거 옛날 방식이거든요. 요즘에는 우리가 직접 해요. 컴퓨터가 만들어줘요. 컴퓨터가 만들어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는 과거보다는 좀 많이 덜 내고 있는 추세입니다. 27번은 이거 맞추시려면 제가 외우라고 한 거 잘 외우셔야 돼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원재료.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노무비라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 이거 외운 거 있죠. 재료비 구하는 공식. 그래서 기초 원재료 더하기 단기 원재료 매입액 빼기 기말 원재료. 그래서 기초 원재료가 15, 단기 원재료가 460, 기말이 12만원. 그래서 463만원 나와요. 그 다음에 기초 제공품이 28만원. 그 다음에 재료비 좀 전에 구했더니 463만원. 그 다음에 노무비가 얼마냐? 노무비가 280. 아이고, 공 하나 빠졌네. 280. 그 다음에 노무비, 직접 경비는 없고,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제조 간접비 봤더니 350. 그 다음에 대변의 단기 제품, 제조 원가, 기말, 제공품. 이렇게 있었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기말 제공품이 30만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그러면은 계산기로 두드리면 1091만원 나와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 3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험 보기 전까지는 내가 맞췄으면은
알고 맞췄는지, 그 다음에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를 꼭 아셔야 돼요? 공식 암기 잘 하시고. 다음에 28번 세금계산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모든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저번 주에 분계 풀 때 제가 이 얘기한 적 있었습니다. 영세는 영세율 세금계산서, 그 다음에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은 틀린 거예요. 왜냐면 모든 때문에 영세율 세금 계산서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는 모든이라고 나왔으니까 1번 틀렸고, 정답은 2번입니다.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한 필수적인 자료예요. 그래서 그 옆에다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네, 필수 자료를 증빙이라 그래요. 그래서 증빙에는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네 가지. 그래서 뭐뭐가 있냐면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요거는 좀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29번 면세. 면세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기초생활 필수품, 그 다음에 저소득층에서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계산서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역진성 완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거 보시면은요,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예요. 그래서 가공된 식료품은 과세라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수돗물은 면세예요. 왜냐면 우리 수돗물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죠. 다음으로 무연탄 및 연탄. 우리 연탄은 고소득자가 써요? 저소득층에서 써요? 저소득층에서 쓰죠? 그래서 면세. 신문 도서, 국가에서 책 읽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면세. 그 다음에 저기 골동품은 과세예요. 왜냐면 우리 골동품 살아가는데 필요 없잖아요. 없어도 살 수는 있죠. 서비스 용역도 면세입니다. 그래서 아니다. 서비스는 과세. 큰일 날 뻔했네. 그래서 일단 답은 나왔죠. B, C, D. 정답은 2번. 그 다음에 수집용 우표. 참고로 우표는 면세예요. 근데 수집용 우표는 과세입니다.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30번 보시면요, 간주 공급. 우리 간주 공급에 몇 가지 있다 그랬었어요. 네 가지 있다고 했었었죠. 그래서 뭐뭐 있냐면 자가 공급, 오늘 외울 거에 있었죠. 개인적 공급,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폐업 시 무슨 재화요? 잔존재화. 그래서 정답은 4번이세요. 그러니까 문제 풀면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제가 왜 외우라 그랬는지, 그 다음에 왜 외워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안 외우고 푸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은 이제 풀면서 하나하나씩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3시 10분에 또 다음 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